안녕하세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만사까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정도로 저희는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임신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중 힘들었던 그 시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 공부를 잘하던 신우가 있었는데, 대학을 저희 신혼집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신우와 시모는 당연히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기숙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숙사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나와 살면 적적하시겠어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결제해 줄게요. 언니, 제가 왜 기숙사 가요? 바로 30분 거리에 오빠 집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되지. 굳이 기숙사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부대 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짐 싣고 갈 거니까 그 작은 방 있죠? 거기 쓸 거니 언니 청소 좀 해둬요. 그리고 책상 같은 거 있어요? 없으면 책상이랑 수납장은 있어야 하는데. 노트북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적당한 걸로 살 테니까. 그래, 오빠 집이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니? 오빠 집이 훨씬 편하지. 너희 어차피 방도 많이 남잖아. 옷 담아뒀던 방 있지? 거기 좀 정리하고 남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책상이랑 수납장은 너희가 좀 마련을 해줘. 일찍 올라가서 그 동네 적응도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짐 정리하려고. 짐 정리하고 며칠 좀 지내면 되겠다. 맞아. 엄마가 좀 며칠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언니도 엄마 오면 이것저것 밥도 잘해 먹고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던데. 이번 기회에 언니도 엄마한테 좀 배워요. 엄마가 진짜 음식 잘하는 거 알죠? 아, 저는 아침밥은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굳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오빠는 그냥 기숙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오빠 덕 봐야지 언제 보겠어요. 신우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절대 받아준 적 없다면서 바로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에 흉흉한 일이 생기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신우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남편과도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신우까지 더해지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신우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어서 기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놨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면서 미역국을 끓였고 전 그날 쉬는 날이라 아침에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가씨, 학교 갈 거죠? 미역국에 밥 좀 먹고 가요. 아침에 오빠가 끓여놓고 갔나 봐요. 몸 따뜻하게 미역국 조금이라도 들고 가요. 저녁에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거나 뭐 시켜서 먹어요. 괜찮죠? 아니 언니, 저 오늘 시험인 거 몰라요? 어떻게 시험 보는 사람한테 미역국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언니 생일이라고 해도
시험 볼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념을 어디다 두는 거야? 언니가 저 시험 잘못 보면 책임질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이 시험 기간이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아우, 네? 아, 아가씨,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데워서 줄까요? 뭐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죠. 어제 아가씨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시험 기간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 지금 저보고 시험 기간인데 논다고 비꼬는 거예요? 아, 참. 언니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술 마시면서 동기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다 사회생활이고 능력이라고요. 아무튼 좀 신경 좀 써요.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까칠하게 말을 해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세상 애교 있는 동생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행동과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우는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빨래를 구분하는 통도 다 나눠 놓았지만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은 실수로 섞인 신우 옷을 잘못 빨래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제 옷 세탁한 거 언니예요? 아니, 옷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빼놓아야지. 어떻게 그냥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옷 완전히 망가진 거 알아요? 아, 내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그거 입으려고 했던 건데. 아, 진짜. 고심하면서 골랐던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모르면 세탁을 하지 말던가. 어머, 아가씨 옷 섞여 들어갔어요? 분리한다고 분리해서 넣었는데.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요. 아침에 빨래 돌리고 나왔는데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언니. 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빨래 그거 하나도 못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지났는데 빨래 하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빠 옷도 이런 식으로 다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옷도 옷이지만 애초에 구분을 잘해서 빨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언니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잘해야죠. 아가씨,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살림 담당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옷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직접 관리를 해야죠. 아가씨 옷 앞으로 제가 세탁 안 할 테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세탁하세요. 저도 화가 나 신우에게 소화됐고 그날 저녁에 웬일로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세상 착한 동생이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신우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언니, 오늘 옷 망가져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구분 잘해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오빠가 예전에 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거라서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이라 언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옷 망가졌어? 아유, 잘 놓지 그랬어. 그래도 언니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잘 구분해서 놓아. 그리고 앞으로는 남이 네 빨래는 네가 알아서 세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도 지금 일 다니고 있잖아. 낮에 시간 없어서 퇴근하자마자 몰아서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알았지? 그래도 그동안은 언니가 많이 신경 써줬는데 이제는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야지. 그럼 언니가 나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나도 그거 알지. 언니,
세탁은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도 기니까 제가 할게요. 천사 같던 신우의 모습은 남편 앞에서만 해당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선 신우는 항상 까칠하고 예민한 신우일 뿐이었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신우가 어떻게 시모에게 말을 하는지 가끔씩 시모가 저에게 해오던 전화였는데 집에 있었던 얘기를 신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이번에 남이 옷 망가뜨렸다며? 그러게 빨래할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살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빨래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어떻게 잘 챙겨주질 않아? 애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말하겠니? 빨래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님.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신경을 써도 그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 색깔만 구분해 놓고 빨래하면 안 되는 걸 통에 넣지 않아야 하는데 같이 섞어서 놓아버리니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제가 일일이 신우 챙기면서 살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기숙사? 너는 그 어린 동생을 혼자 기숙사에 놓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빨래나 청소도 직접 다 해야 하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너는 네 친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네 동생 아니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항상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만나기 불편하고 그래서요. 저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 일일이 챙겨주기도 어렵고. 됐어. 너는 어떻게 아직도 남처럼 구니? 애가 그러니까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맞춰주질 못할 망정? 어쨌든 너희도 친해질 때까지는 그 집에서 나오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챙겨. 어린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시모는 매번 저에게 살림을 못한다며 타박하고 신우를 잘 챙기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보면 그럴 때마다 신우와 시모는 제가 마치 착각을 한 것처럼 행동을 하셨죠. 그 후에는 더욱 저를 괴롭히고 나쁘게 구니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집안 가전들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 있던 밥솥이랑 청소기랑 다 어디 갔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던데? 작은 가전제품들은 싹 다 사라졌어. 집에 누가 왔었나? 아니, 어떻게 가전제품만 이렇게 싹 사라졌지? 여보, 집에 낮에 왔었어? 어? 당신이 남이한테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도 그렇게 말하던데. 당신이 밥솥이며 청소기며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굳이 왜 새로 사냐면서 어차피 우리 이사 가면서 다 새로 사려고 했다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난 엄마랑 남이가 둘 다 그렇게 말하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아니야? 뭐? 아니 멀쩡히 쓰고 있는 밥솥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사가 다음 달인데 당장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저번에 당신이 가전제품 좀 사라고 돈 챙겨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따로 안 챙겨준 거야? 나는 그래서 가전제품은 알아서 새 걸로 사는 줄 알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돈 당신이 어머님 댁 에어컨 바꾸는데 쓰라고 했다며. 뭐야? 당신 그럼 그 돈 엄마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엄마랑 동생이 또 중간에서 말 바꿨나 보다. 미안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당신 회사에서 바쁘니까 전화 안 해봤는데 확인할 걸 그랬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와 시모는 서로 말을 맞춰 속일 때도 많아졌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저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결혼 5년차가 지나면서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을 해도 초기에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때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알고선 신우와 시모 모두 말이 많았죠. 아유, 아들 혼자 고생해서 어쩌니? 혼자서 외벌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임신 준비하려고 일을 그만두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가, 너도 좀 더 생각을 해보지 그랬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덜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 하는 거니? 나중에 다시 일할 거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오빠 혼자 고생하겠네. 언니, 저도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임신 안 된다고 일 그만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너무 쉽게 일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냥 나는 언니 커리어도 있고, 나중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렇죠. 아이야 요즘은 불임병원도 잘 되어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도 그렇고, 지금은 임신에 좀 더 집중하려고. 와이프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니 같이 일하는 거지 뭐. 조기 유산이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말이야. 아들 혼자서 돈 버는 게 어디 쉽니? 요즘 보니 전업주부인데 낮에는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저녁 다 돼서 남편 올 때 돼서야 살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던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살림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해.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잘만 임신하고 애도 잘만 키우더구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하고 마침내 임신에 성공을 했을 때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셨죠. 남편에게는 초기 임신하여 입덧하는 저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지만 막상 집에 오셔서는 입덧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키고는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입덧한다고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기운만 더 빠지지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움직여야지. 내가 오늘 사골이랑 반찬들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서 해줘라. 재료는 사다 놓았거든. 나 요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올 테니까 정리하고 있거라. 어머님, 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재료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입덧이 어제보다 더 힘들어서 좀 쉴게요. 어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왔는데 며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머리 하시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네가 자꾸 입덧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덧을 하는 거야. 정신력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게 어디 있니?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허구한 날 입덧한다면서 누워만 있는 와이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에 올 때만큼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앞으로도 임신했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입덧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음식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오늘은 집으로 가주세요.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든 날 시모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더니 시모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죠. 남편은 시모의 하소연을 듣고선 놀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입덧이 심해 예민해졌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입덧하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아이가 견디지 못했는지 떠나고 말았어요. 임신 초기였고 흔한 일이라며 병원에선 말을 했지만 전 너무나 힘들었고 우울했어요. 그날 후로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그 후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해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상아리가 애를 좀 봐주는 건 어떠니? 너희 임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 보면서 임신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보는 건 어때? 당장 일을 할 것도 아니니까 한 1년 정도만 좀 봐줘. 남이가 알아서 두둑하게 잘 챙겨줄 거야. 사실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가족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요, 언니. 제가 언니가 봐주기만 하면 나는 연봉 3천 맞춰주고 명절마다 보너스 100까지 쏠게요. 아이도 순한 편이라 까탈스럽지 않을 거고 언니도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아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기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나중에 아이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언니가 봐준다고 하면 나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와이프 아직 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다시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도우미 고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면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나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애를 보니? 지금 팔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도 네 와이프가 몸은 좀 더 건강하고 나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 젊은 애들이랑 나랑 어디 비교가 되겠니? 그냥 낮에 잠깐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경험 쌓는 걸로 치고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어? 우리 옆집에 딸도 보니까 조카들 봐주다가 아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게 또 기운이 있나 보더라고. 시모와 신우는 계속해서 저에게 아이를 봐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고심 끝에 1년 정도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는 정말 너무 예쁘고 순했는데 잠도 잘 자고 거기다가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어서 울음도 길지 않았죠. 착하고 순한 조카 덕분에 육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시모와 신우였어요.
아이를 볼 때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먹는 건 다 유기농에 식단도 다 짜서 보내주었죠. 조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를 산책하다 딸기를 사주고 찍어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딸기 어디서 샀어요? 설마 동네 그 과일 가게에서 그냥 사서 먹인 거 아니죠?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아이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먹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먹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과일 사야 하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다 보내줬잖아요. 애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가씨, 근데 이거 딸기 괜찮아요. 엄청 달고 유빈이도 너무 잘 먹었어요. 유기농 과일 파는 곳에서 딸기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유빈이랑 산책 가다 보니까 딸기가 보이길래 사준 거예요. 유빈이도 잘 먹었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었어요. 여기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 거짓말하고 유기농이라고 한 거면 어떻게 하려고요? 농약은 먹으면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거 몰라요? 애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언니 책임이에요. 한 달을 정말 꾹 참고 조카를 봐줬는데 그 한 달 동안에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많았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월급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월말에 통장을 찍어보니 꼴랑 3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일에 신우집에 찾아가서 말하니 아이를 보고 있었던 시모가 같이 나와 빈정댔죠. 아가씨, 통장 이제 확인했는데 30만 원 들어온 게 맞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만 원은 아니죠. 지금까지 유기농 과일 먹여라 어째라 하면서 다 제 돈으로 쓰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3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 봐준 값 다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과일 산 비용이랑 수고비는 제대로 정산해서 넣어주세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어떻게 아이 몸값을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변호사 개업했는데 그 정도 돈 아까워서 안 주는 거겠니? 네가 애초에 애를 제대로 안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 돈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애를 본다는 게 웃긴 거 아니니? 네가 지금까지 애 보는 일을 업으로 삼은 것도 아닌데 진짠 줄 알았니? 그니까 내 말이. 언니, 지금까지 아이 한번 봐줘본 적도 없으면서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웃긴다. 언니 우리 애 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는데도 꾹 참았거든요? 그거 다 따지면 언니가 저한테 돈 줘야 돼요. 앞으로 한 달 더 하는 거 보고 돈 줄게요. 네? 저 앞으로 못 볼 것 같네요. 유빈이 어머님이 보시던지 아가씨가 알아서 보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 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 봐준 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애정으로 조카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그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심해부가 집에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아이 봐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와이프가 변호사 개업한다고 해서 저도 아이 좀 더 클 때까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아이가 아주머니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거든요. 월급을 제가 드리고 당분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오시는 분들마다 하루도 못 가서 다 그만두셔가지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매제? 와이프 연 3천 받고 아이 봐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드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당신 월급 받고 조카 봐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차피 일 하려고 했는데 아이도 봐줄 사람 없으니까 겸사겸사 아이 봐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월급은 무슨 소리고? 설마 남이가 돈 안 줬어? 아, 사실은 원래 3천만 원 연봉으로 받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30만 원 넣어줬더라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신우 매번 아이 과일은 정해진 곳에서 유기농만 사야 하고 식단도 정해진 방법으로 요리해서 만들어줘야 하고 놀이터도 항상 가던 곳에서만 가야 하고 다른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나도 못 봐주겠다고 한 거야. 뭐? 고작 30만 원? 아니 그 집에서 쓴 돈만 해도 100은 훌쩍 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제, 지금 이 사실 알았어? 어떻게 한 달 내내 와이프 손 빌려놓고선 30만 원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 미안해. 내가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정말. 제가 와이프한테 육아를 다 맡기고 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전달까지는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았었는데, 아주머님 오시고서는 왜 줄어들었을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일을 전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선 시댁을 뒤엎으러 찾아갔죠. 집안은 난리가 났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매부며 시아버지까지 모두 분노를 하셨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신우와 시모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놓았는데 지금 애를 망치고 있다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돈을 안 줘서 그래요? 언니 진짜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와,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가족끼리 아이 봐주는 것도 다 돈으로 치나 봐요.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아닌 말을 하고 다녀서 그렇죠. 제가 언제 조카 보면서 유산한 거 생각나서 마음 아프니까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하고서 그만뒀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준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니? 네가 가서 얼른 자각한 거라고 말해. 지금 네 신우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남자들만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선 네가 지금 조용한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었던 건 알고 있니? 그래요? 그러면 저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제가 유산했을 때 어머님이며 신우며 했던 얘기들 다 얘기할 테니까 시 매부도 부르시고 아버님도 오시고 남편도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지금 바로 다 부르세요. 제가 다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와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그동안 아이를 낳고 정말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아이한테 쓰는 돈이라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서는 온통 자기 꾸미는 데에만 썼던 거였죠. 저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유기농 과일을 한번 사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이고이 먹을 거 하나 다 살펴보며 먹이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시매부는 제 말을 듣고선 그동안 지출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 돈은 시모에게도 많이 들어가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님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분노했고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했어요. 사실 신우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는데 시아버님과 남편 돈으로 계약을 해줬는데 다 무산되게 되었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날아가게 되자 신우와 시모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요. 스트레스는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디 풀 것도 없고 제가 언니한테 스트레스를 풀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고 다들 너만 챙기잖니. 우리도 있는데 너만 챙겨서 우리가 질투를 했나 보다. 우리 앞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도 가족들이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으면서 친해지는 거니 너도 이제 마음을 풀거라.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서는 미안하다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풀어야 하나요? 이제 와서 본인들 힘들고 괴로우니까 사과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 아가씨 괴롭힘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수십 번 떠나보내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견딘 건데 다시 또 견디라고요?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남이 이제 개업 못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낳고 하느라 경력 단절에 일도 많이 안 해봐서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 경력 단절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척 하더니 딸 경력 단절은 걱정 안 하셨나 봐요. 결혼하면서 내내 일하지도 않고 아이 낳고서도 일한 적 한 번 없고 그거 저한테 걱정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일들 다 되돌려 받으시네요. 전 사건 풀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풀어보세요. 신우이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일을 다 그만뒀고 아이 낳고 나서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곳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일을 했을 때도 능력이 좋지 않아 사건을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겨우겨우 시댁 도움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부랴부랴 사과를 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걸 받아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신우와 시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동안 어머님과의 사이가 별거 수준으로 대면대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제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막달까지 왔으니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네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 남편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려고요. 제 사연 어떠신가요?
드라마에서만 나을 만한 일 아닌가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은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호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입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보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1000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짓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 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남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에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줄였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서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저희 앞에 두 모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났고 모든 게 정리된 마당에 다시 찾아온 두 모녀를 보는 순간 즐거운 시간을 망쳤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제 아들한테 말을 걸면서 저희가 가지 못하게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6살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해 시간 끌려는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 버렸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라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두 모녀와 대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되자 화가 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건 이번 설 명절 때 일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시댁 며느리로 지내면서 두 모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서운한 말이나 불만 같은 건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모녀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문제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고 시부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면 잘 지내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을 버텨왔고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상태라 시모와 신우가 살짝만 건드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제가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자 시모는 기분 좋은 명절날 얼굴 보자마자 인상 쓴다며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것 마냥 화를 내길래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짐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내 앞에서 감히 물건을 집어던져? 얘 봐라. 이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니? 엄마가 오자마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짜증내면서 새해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서 기분 안 좋다고 먼저 상처 주는 말을 꺼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빠는 항상 우리 편에서 얘기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만들 좀 해라. 새해부터 또 시작이야. 며느리 너는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당신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애들 오기 전에 내가 분명 부탁하지 않았어? 나도 최대한 억누르면서 얘기한 건데 뭘 더 잘해주라는 거야? 이쁜 구석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지. 나는 제 얼굴만 보면 그날 하루 동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인상 쓰는 얼굴이잖아. 너는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부모 마음 상처 다 주고 결혼까지 강행한 거야?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제 얼굴 보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원청이를 만나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파나? 수술하면 뭐해? 면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둥이에 장애가 있으니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내가 널 원청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배 아파 낳아준 건 줄 알아? 그러게. 내 자식이 오빠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렸을 거야. 내 속도 뒤집어지는데 엄마 속은 오죽하겠어? 네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라고. 돈 많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너랑 결혼하겠냐? 걔들이 눈이 삐었니? 돈 많은 남자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너 같은 여자를 만나 주겠냐고. 넌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세상 떠날 거다. 그런 심보로 절대 좋은 남자 못 만나. 나중에 혹여나 결혼한다 해도 너랑 성격 똑같은 남자 만나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또다시 시작된 시모와 신우의 상처되는 말들에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건 두 모녀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시부 때문에 시댁에 간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이번 명절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면서 시부만 따로 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시모와 신우의 거친 언행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대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왔었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면 그곳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만큼은 저도 안 좋은 시선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 때마다 남편과 시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행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제가 평소에 느끼며 살아왔었던 안 좋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봤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이미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이라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시모와 신우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와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만큼 두 모녀 또한 제가 노력하면 분명 마음을 열고 좋게 다가와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두 모녀와 얼굴을 마주했던 적이 없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성형수술을 몇 번 했었고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남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발음은 많이 괜찮아져서 의사소통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좋아지게 되었죠. 두 모녀와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서 서둘러 나오길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방에는 상당히 많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할 일이 많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나갔어요. 신우는 옆에 앉아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빠는 절대로 이혼 같은 건 안 하겠지? 맨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무슨 방법 없나?
자기들이 좋다는데 난들 어쩌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너희 아빠가 엄마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드는데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예, 저녁에 만둣국 해먹어야 하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건데 너는 아직까지 어리버리 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아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고 작정했지? 이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비켜봐라.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도 문제네. 오빠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없나? 인물이 나쁜 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삐었나? 시모는 저를 밀치더니 만두 속재료를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도 시모 뒤에서 눈치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개가 짖나 보다 생각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쉬지 않고 퍼부었지만 그냥 아예 제 두 귀를 닫고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피던 시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남편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동네 분에게 받을 물건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부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하던 일을 내려놓더니 만두 빚는 것만 하면 끝난다고 나머지 일은 저 혼자 하라며 신우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시부가 나가자마자 보인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신우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두 모녀는 얼굴에 팩을 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자 얼굴에 팩을 붙인 시모는 손으로 지시를 하면서 서둘러 만두 빚기를 재촉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서둘러 준비를 해야 시간 맞춰 끝낼 수 있지. 내가 손 놨다고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어서 바로바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아예 무시하네. 너 혼자 만두 빚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니? 엄마, 그런데 저 만두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못생겼다.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던 일인데 왜 만두가 저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다.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고와야 만두도 이쁘게 빚을 수 있는 건데 면상이 저러니 만두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어? 사돈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만두를 발로 만들었니? 얼마나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얼굴이 그 모양으로 됐겠어? 생긴 것도 반맛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꼬셨는지 아직까지도 이해 불가야. 그 얼굴로 남자 후리는 재주는 그래도 있나 봐. 예, 오늘따라 팩이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비싼 거라더니 정말 다르긴 하네. 에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이거 붙이고 있으면 주름까지 싹 사라진다니까. 새언니 들어오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피부도 좋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엄마 얼굴 말도 아니야. 오늘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셔. 맨날 아빠, 오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도대체 어딜 봐서 이쁘다는 거야? 눈들이 맛이 같나 봐. 정말 듣자 하니까 둘 다 놀고들 있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들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 나가리 나불대는 재주만 있니? 급핵 붙인다고 뭐가 좀 달라질 줄 아나 본데 이미 마음씨가 썩어 있어서 그 사악한 얼굴들 조금도 바뀌지 않아. 마음씨가 좋아야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몰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밀대로 내 얼굴처럼 똑같이 해줄까?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차별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 맨날 남 욕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고 즐거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입값만두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몰라? 우리 가족 욕한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라고. 방금 너희들이라고 그랬냐? 얘가 이제 아주 정신줄까지 났나 보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어디서 밀대를 쳐들고 있어? 당장 안 내려놔? 저는 들고 있던 밀대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시모와 신우는 밀대에 본인들 얼굴에 맞을까봐 도망치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던 저는 빚었던 만두를 들어 두 모녀에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두 모녀도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가 7년간 쌓아왔던 안 좋은 감정을 전부 터뜨리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주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고 있는데 그 사이 시부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와 두 모녀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미 시모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지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터진 만두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저는 두 모녀에게 당했던 터라 옷이 찢기고 머리도 한 움큼 빠져 헝클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참고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게 되자 결국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신우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뺨을 올렸어요. 손이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전부 잘못됐다며 남편은 그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면서 신우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집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만 좀 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내자고 했었잖아. 당신이 분위기만 좋게 조성을 해줬으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정말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이 평생 연락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 내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또 먼저 시작을 했겠지. 쌤이 너도 더 이상 아빠 딸 아니다. 오늘은 최대한 서로 조심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말로만 알았다고 그러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아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왜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엄마랑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누가 가족인데? 새언니가 아닌 우리가 가족이라고. 오빠도 그래.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난 여자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오빠라고 용서해주는 거 절대 없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거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오늘로써 오빠랑 나와의 관계도 끝이야.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동생 나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요. 사람 겉모습 가지고 비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둘 다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정말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생겼다고. 차라리 연락 끊고 지내는 게 속 편하겠어.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집 밖에 있는 거 다시 처분할 거죠? 밖에 있는 것도 처분할 거고 너희 둘도 처분할 거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시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집 밖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우는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창문 커튼을 젖히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모도 궁금했는지 창밖을 살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시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굳게 닫혔기 때문에 돌릴 수 없었고 밖에 있던 차량 2대는 중고차로 넘기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부와 남편은 저와 두 모녀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고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는데 설 명절 선물로 준비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신경을 썼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도 그간 참았던 화가 터져버리게 된 거였어요. 신우가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던 외제차였는데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시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건 알겠는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저 차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아빠도 잘 알면서 어떻게 중고차로 넘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저 차 절대 못 보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새언니랑 웃으면서 잘 지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저 차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 주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뭐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서로 잘 지내보자고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됐던 거지. 나는 며느리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다고. 내 지인들도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 타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이 원하는 게 며느리와 잘 지내는 거라면 그거 들어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되잖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중고차로 넘겨. 이미 끝났어. 둘 다 저 차가 가지고 싶어서 지금 당장 화를 가라앉히려는 것 같은데 다들 내 성격 알잖아?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내가 기회를 한 번만 줬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데 나보고 또 그 거짓말에 속으라고? 너희들한테 질려버려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예외 없어. 가진 것도 지뿔없는 당신, 내가 걷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전 생각 전혀 안 나나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혼자 살다 사회로 나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워 쓰러지려는 거 내가 걷어들여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며?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을 봐봐. 이게 며느리를 위해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한 결과야? 집안 꼴을 보라고.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잊어버린 거지. 다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봐. 당신도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둘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 식구는 될 수 없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는 줄 테니까 벌어먹고 사는 건 둘이 알아서 해. 두 모녀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라 차단해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외제차 앞에서 펑펑 울며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대화 좀 하자고 저에게 미안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모녀는 먹고 살기 위해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어줬었는데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이 풀리지 않았는지 술 먹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생활비도 끊어버렸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최근까지 조용히 살다가 얼마 전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저희 앞에 나타났었죠.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장애를 가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울고 웃고 상처받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모와 신우 말고도 주변에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도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선 지나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